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212로도 의견 보내주시고요. CBS 레인보우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죠. CBS 레인보우 앱을 까시면 방송도 듣고 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CBS 라디오로 찾아 들어오시면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윤태권 실장과 먼저 이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들이 다 좀 나왔죠? 정당별로. 네, 쭉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게 친MB계하고 자유한국당 전반적인 온도 차이가 있고, 네. 나머지 정당들은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참 특별히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자유한국당의 스탠스에 대해서 짚어보면요. 예. 좀 전에 이재호 전 그 장관,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이제 복당을 하셨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죄가 안 되는 걸 죄로 만들었다. 예. 뭐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한 10년 전에 누가 뭐 돈 줬다 말았다 하는데 이게 뭐 계좌가 있냐, 사진 찍어놨냐, 뭐 이런 식의 프레임. 그리고 네. 홍준표 대표가 아침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개인 비리의 차원 아니냐. 국정농단도 아니고 뭐 이제 조직적으로 뭘 움직여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 이야기 나온 게 다스가 뭐 니 거 내 거 이런 것은 개인의 문제인데 이걸 죄가 없는 건 아닌데 탈탈탈 털어가지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예. 프레임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예. 나머지 정당들은 뭐 바른미래당까지도 합해서 다 엄정히 수사해라. 그럼요. 그런 건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수사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일절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 부인이다 이런 거죠. 지금 아침 9시에 갔지 않습니까? 지금 한 10시간 정도 됐는데 중간에 뭐 휴식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1부, 2부식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네. 1부에서는 다스가 진짜 누구 거냐. 그다음 2부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변호사비 대납을 비롯해가지고 뇌물죄. 그렇죠. 1부 다 뭐 내 거 아니다. 예. 뭐 나는 모른다. 예. 2부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래도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1부, 2부를 다 진행한 다음에 검찰이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서 발언한 게 맞습니까?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맞춰보는 시간이 또 한참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새벽 돼야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불려갔을 때는 조사받고 나서 그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7시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거의 다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확인할 게 뭐 있냐 하는데도 7시간이 걸렸거든요. 또 이 전 대통령은 이런 문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법적으로 뭐 걸릴 게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잘 살필 겁니다. 아무튼 뭐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청취자분들의 목소리 이제 직접 듣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85번 연결된 분부터 2061-8585번 연결된 분부터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예, 전라북도 장수에 사는 이범권입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필 규정이고요. 네. 참 슬픈 현실이죠.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했던 분들이 줄줄이 모두 다 검찰에 소환되고 가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부 부정을 하고 예. 그래도 그중에서 나는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도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또 빚도 갚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실수라면 인정을 하고 최고 지도자를 했던 사람답게 예. 깨끗이 참 속죄를 하고 그것이 참 미래를 위해서 또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좋은 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냥 지금까지는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요. 뭐 모든 걸 부인하고 정치 보복이니 뭐니 이렇게 돌리고 이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그래도 참 이순신 같은 인물은 안 되더라도
자기 죄를 속이고 변명을 하고 그건 안 되죠. 예. 그런 말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예, 예.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써 행동을 변명하고, 예. 현명한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구속시켜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이, 죄가 당연히 있으면은 구속을 해야 되죠. 물론 예. 참 역대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참 불행하지만은, 네. 미래를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구속해야죠. 알겠습니다. 받아야죠. 고맙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2061-8586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사는 김용팔입니다. 김용팔 선생님 어떻게 예, 예. 보십니까? 저는 이거 물론 죄가 있으면 죄는 받아야 되는데요.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거든요. 예. 예, 솔직히 우리나라 무슨 기업이라도 네. 국세청 동원하고 차돈 팔돈까지 털면은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솔직히 해놓고. 예. 다 걸리죠. 예. 저는 이거는 진짜 보복 수사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갖고 보복하고 있다. 예, 100% 보복이잖아요, 이거는. 네. 아니, 아들, 사돈, 팔촌, 마누라, 사이까지 다 털면은, 예. 먼저 털면 안 나옵니까? 예. 지금 정권도 털면 나옵니다. 예. 과거에 나왔잖아요. 뭐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정치 보복이죠. 그러니까 과거 어떤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이명박 정권 때 고 노무현 대통령 조사하다가. 예. 사건이 나오긴 나왔잖아요. 예. 검찰에 나와 있고. 예. 다 나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 유고하는 바람에. 예.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정해놓고, 8개월 전부터 수사를 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안 걸려갈 수가 있습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의견. 자, 다음 분 8587번 연결된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종계동의 차환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 선생님? 저는 이번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야 되고, 예.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된다 그런 법원에서 특히 정치적인 고려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속영장 발부하는 그런 당당하게 하고, 예. 정치 보지 말고, 예. 또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교회 장로로 알고 있는데, 예. 기독교인들 특히 장로라고 두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만이 죄가 드러나면 비리에 관련된 이상덕 씨, 이상은 씨, 그 집 가족들을 다 비리에 일조한 사람들도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어떤 진영에서는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다. 그러면 CBS가 언론 장악된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CBS는 그 어떤 정권에게도 그 어떤 권력에게도 장악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2061-8585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경기도에 사는 그냥 시민입니다. 예. 의견 주세요. 저는 이명박 다른 칭호는 붙이고 싶지 않고요. 네. 이명박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뒤집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종로구 선거에서 당선된 다음에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도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예. 자기 부하들 형사처벌받고 그런 상관에 일정 부분 잠잡이니까 돌아가고 서울시장 나간다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쩌고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보면은 이 사람이 걸어온 정치 이력을 보면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고 거짓말로 점철되고 돈에 대한 그 물신숭배 그다음에 또 허위 거짓 기만 그걸로 쌓아올린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진 건데 아까 어떤 분이 이거 사필 규정이다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사필 규정이 안 됐고요. 사필 규정으로 가는
길에 이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 힘으로 도출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사필 규정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이 문제가 이명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얘기 나왔을 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사람들한테 그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 한나라당 그 대통령 경선 시절부터예요. 네. 박근혜하고 같이 붙었을 때. 2007년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면면들을 보십시오. 지금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역사관, 정치에 대한 철학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나 보수요 하니까 그냥 보수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진정한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국가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아주 천박하게 이를 데 없고 돈밖에 모르고 권력을 사유할지 모르고 사유할지밖에 모르고 민주주의에 대한 양식, 철학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그 한 분은 그 사람은 그냥 아무 물정도 모르고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처럼 살아온 사람이고요. 떠받들어지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권력의 실체가를 다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인식을 각성해야 사필 규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덧붙여서요. 네. 이제 그 정치권에서 지금 현 여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싫어합니다만 촛불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혁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혁명이라고 말하고, 그 여권에서는 이제 적폐 청산을 많이 화두로 던지는데, 혁명이란 말이 저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건, 혁명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구학의 일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태곤 실장,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갈 때, 또 구속될 때, 그래도 도로에 꽉 사람들이 찼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걸 이제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제 그젠가요? 세 개의 축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념의 축, 신뢰의 축, 이익의 축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익의 축은 뭐 측근들끼리의 것인데 신념, 신뢰 이런 게 좀 애시당초 좀 약했고 이분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그리고 퇴임 후의 과정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 표상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래도 있고 그런 이제 표상이 있긴 있는데 지금 여의도 제 사무실이 여의도인데 여의도 가면은 그 지지하시는 분들 아직도 길에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팻말 내걸고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아까 이재호 전 장관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 좀 싸늘한 여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거를 의식했는데도 홍준표 대표는 오늘 같은 날 명시적으로 이건 지방선거용이다라고 딱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홍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쨌든 TK 지역이라든지 영남권 중심으로 표를 이제 모으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명박이 좋은 건 아닌데 아니 박근혜에다가 또 이명박까지 이렇게 몰아붙이냐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잡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정서를 자극해야 된다. 정략적으로는 제가 분석해 본다면. 근데 자유한국당은 한 의석이 20, 30석 되고 영남권만 중심으로 한 당이 아니라 의석 116석에다가 홍 대표 본인의 목표는 6개 경기도 인천 이런 데까지도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현재 목표는. 그렇다면 그 전략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매치라고 하는 걸 모르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 저는 알긴 알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닌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강경 보수 유권자들이고 멀리는 저쪽이 보이긴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급하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강경 보수 유권자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자유한국당을 나중에 찍지 않을까요? 거기 눈치 보지 말고 이럴 때는 필요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이래야 지지율의 매연이 하나 확대되는 더 이유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본연의 새로운 가치나 인물이나 비전 과거는 과거고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이회창 총재가 대선 2번 치고 박근혜라는 어쨌든 깨끗하다 박정희의 딸이다 이런 간판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묻고 갈 수가 있는데 새 간판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화 받도록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 주고 계신데요. 양경일님께서 도덕과 정직 대신 부와 권력을 택한 참혹한 대가를 모든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중, 이런 표현. 4121번 쓰시는 분, 전직 대통령 하는데 잘잘못 가리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떻다는 거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죠. 아니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엄중히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철기님은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도둑놈을 뽑았네요. 박인효님은 형님 포함 온 가족이 다 사기단 아니었나요? 당장 법대로 구속하고 관련된 온 가족도 빠짐없이 처벌해야, 이런 의견. 그런가 하면 0479번님께서는 보수의 입장에선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목소리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간히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자, 참여해 주신, 전화 주신,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윤태권 실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